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일요일 저녁입니다. 내일까지 휴일입니다. 아마 내일 오전에 이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5월에는 팔고 떠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에 팔고 떠나라. Sell in May and go away 라는 말은 미국 증시의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1950년부터 그러면 올해까지 지금 74년째죠. 70여 년 동안 S&P 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면 5월, 6월, 8월, 9월이 연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5, 6, 8, 9 특히 8월과 9월은 1950년부터 지금까지 또 지난 20년간, 지난 10년간 또 미국 대선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서도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8월과 9월이. 1950년부터 70여 년 동안 6개월씩 끊어서 1년씩 끊으면 1년 당연히 12달이죠. 6개월씩 끊으면 그의 2배 24개가 되죠. 구간이. 6개월씩 끊어서 기간별 수익률을 따졌을 때도 5월부터 10월의 수익률이 평균 1.7%에 불과해서 다른 기간에 비해서 가장 낮았습니다. 상승할 확률도 64.8%로 역시 제일 낮았습니다. 가장 높을 때가 11월부터 4월 6.8%에 달했고 이 기간 상승할 확률이 77.1%였습니다. 월별로 보면 11월이 상승할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4월, 그 다음이 12월 순입니다. 이번에 주식시장이 지난 4월 달에 조정을 받은 것이 대규모 하락의 전조라는 일부 비관 속에서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펀더멘탈로 볼 때 주식시장은 오르내림을 거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4월 신규 고용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돼서 연준이 9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기대감이 지금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 애플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가 글로벌 증시에 안도감을 건네준 주말이었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할 조짐을 보인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의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4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대폭 줄어든 데다가 임금 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뜨거운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약화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당연히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5월 6일부터 10일 상대적으로 조용한 한 주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기술주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엔 미국의 중앙은행 인사들의 공개 발언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작다고 발언한 가운데 다른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준 인사들이 파월 의장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증시는 다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일에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또 8일엔 필립 제퍼슨 연은 부의장, 리사 쿡 연준 의사가 연설에 나섭니다. 10일에는 미셸 보먼 연은 이사와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 오스탄 구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미네소타 경제 클럽에서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4월 고용지표가 이들 연준 위원들의 경제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통계국이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17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30만 3천 개에서 정말 많이 감소한 것입니다. 시장의 예상치 24만 3천 개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실업률도 3.9%로 전월의 3.8%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노동시장의 둔화 기미가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 데다가 고용지표가 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끌던 고용이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요인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주요 주가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가 0.55%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스닥 종합지수 또 1.43%, 다우지수도 1.14% 많이 올랐었습니다. 주요 주가지수가 3주 연속 하락한 뒤 2주 연속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5월 소비자 태도지수, 3월 도매 재고, 5월 경기 낙관지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 80% 정도가 1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약 79%가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미국의 증시 브리핑을 보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항상 75%에서 80% 정도가 월가의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줄을 잇고 있습니다. 7일 미디어 업종 흐름을 좌우할 월트 디즈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전기차 업체 리비안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디즈니 실적은 영화 산업부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여러 분야의 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디즈니는 올 들어서 주가가 25%나 넘게 급등한 상태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도 낙관적입니다. 목표 주가 평균치가 올 들어 23% 뛰었습니다. 웰스파고는 디즈니 목표 주가로 141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13.66달러에 비해서 약 25%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또 같은 날 전기차 시장 흐름을 재확인해 줄 리비안 자동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리비안은 지난 2월 21일 장 마감 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과 우울한 전망을 내놔서 이튿날 주가가 폭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리비안이 그 이튿날 2월 22일 26%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약 보름 뒤 3월 7일에는 저가 모델인 R2를 공개해서 주가가 하루에 13.4%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리비안이 R2와 관련해서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가 주가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안 실적 하루 발표 전날 6일에는 고급 전기차 업체 루시드가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가 27% 하락, 리비안은 마이너스 52%로 반토막 이산난 상태고 루시드도 테슬라보다 더 많이 33%나 폭락 중입니다. 또 차량 공유업체들 분기 실적도 줄줄이 발표됩니다. 7일에 리프트, 8일에 우버 실적 발표했습니다. 우버 역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개선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또 8일에 암홀딩스 실적 발표, 반도체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